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하반기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7월 1일장 오픈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오늘도 장중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중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립니다. 변영인 대표,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오늘도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처음 저희와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전문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 기업 공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주는 분이시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좀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SK 렌터카랑 모아 데이터 봐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개의 종목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SK 렌터카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취득 공시에 따른 영향 분석, 그리고 향후 주가 예측까지 좀 오늘 다뤄볼 생각이고요. 모아 데이터는 최근에 이 주가 급등에 따른 이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이 공시 여하에 따라서, 공시 답변 사항에 따라서 추후에 이 모멘텀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 공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오늘 봐드리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그렇다면 SK 렌터카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기업 개요를 설명드리면요. SK 렌터카 1988년 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2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주 사업은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자동차를 임대하는 장기, 중기, 그리고 단기 렌터카 사업과 중고차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6,888억 원, 영업이익은 699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631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렌터카 공시 이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좀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통합물류 허브 컴플렉스 구축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 추진입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의 자산이라고 좀 불리우는데,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등의 이 비품, 자, 이런 부분들을 이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된, 생산활동과 관련된 형태가 있는 자산의 취득행위를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영위 중인 렌터카 사업 관련된 물류,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통합물류 허브 컴플렉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 단계의 대상 부지의 취득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취득의 물건은요, 토지입니다. 후보 지역은 충청도 또는 경기도 일대라고 좀 밝혔는데, 취득의 목적은요, 통합물류 허브 컴플렉스 구축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취득 금액의 한도는 550억 원인데, 회사 최근 자기자본의 11.4%에 해당되는 규모고, 현재 대상 후보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추후 확정되는 공시입니다. 일단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부분은 사실 앞으로 사업 진행 추진 관련돼서 이 투자자들에게 먼저 선행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주요 경영사항을 좀 공시해 주는 것인데, 지금 회사는 유형자산 취득을 좀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550억 원 규모의 이 한도 부분을 추후에 좀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최근 이 SK 렌터카의 이 행보가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는데, 현재 이 업계 1, 2위 이 롯데 렌터카 그리고 SK 렌터카가 각축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통합물류 허브 추진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전략,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 렌터카 시장에서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수요 증가 요인이 사실 물류 허브의 어떤 확충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누적 전기차 판매 실적이 한 2만 대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었는데 SK 렌터카의 경우에도 이 작년 한 해 동안에 5천 대 이상의 전기차를 좀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해도 대기 시간이 한 1년 이상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이 렌터카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또는 이 렌탈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렌터카 공시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가적으로 매력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지금 하락세를 또 면치 못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가격적인 대응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한간에서는 이게 리오프닝의 어떤 수혜주다, 코로나19의 피해주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인 어떤 렌터카의 어떤 주 수익원은 주요 관광지를 좀 거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법인 영업을 상대로 하는 렌터카의 어떤 판매 부분보다는 주요 관광지의 이 개별 렌트, 이 개인으로 이 영업 활동을 좀 영위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여파가 사실상 근 2년 동안에 좀 집중됐던 업황의 피해로도 좀 작용됐던 어떤 사항들이 좀 있었지만 점진적인 어떤 회복 우위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익 회복도 지금 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차트를 보면 8,170원 이 전일 종가 기준의 이 주가 일봉 주가에서는 저점의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월봉 시세 관점에서도 2020년 4,745원을 기록했던 당시 대비해서는 뭐 2배 이상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7년도 12월 22,000원대 그리고 최근 일본 고가 기준이 한 14,000원에서 16,000원 이 구간 안에서보다는 사실상 주가는 지금 50% 하락된 이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업황의 회복, 실적의 회복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SK 렌터카의 부분에 지금 작년 8월이었죠. 15,800원 고점 형성하고 난 이후에 점진적인 추세 하단 아래서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의 영역은 8,4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지만 최근 낙폭화대 심화로 인해서 6월 24일 7,900원의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소폭 반등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실적의 회복 관점 그리고 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 돌입에 따라서 이 렌터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차 구간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8,000원에서 8,400원, 8,000원에서 8,400원 구간은 단기 포트비전 공략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8,000원이 이탈된다면 7,500원에서 8,000원 구간, 7,500원에서 8,000원 구간은 추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가능한 가격 구간도 설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SK 렌터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차트 분석까지 해드렸는데요. 렌터카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렌터카 업황 자체적으로도 지금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는 부분이 수익성으로 나올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좀 하겠다, 이용 가격을 인상하겠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성적표를 들어봤을 때 렌터카 업체들이 다 기본적으로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 실적 회복 효과가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좀 해제가 됐고요. 엔더믹으로 전환되는 이 관점에서 사실상 이 제주 여행객의 어떤 수요 증가 부분이 사실상 동사의 어떤 이 실적 영향이 충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2분기 기준에서는 사실상 5월과 6월 두 달에 걸치는 이 실적 회복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률이 그렇게 크다라고 좀 판단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분기에 대비해서는 성장폭을 좀 크게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예측 전망은
네, 7월 1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금 저희 기업 공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SK 렌터카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는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종목에 대해서 기업 공시 분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시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이 됐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이제는 거시적인 경제 영향 이외에도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등락이 갈릴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매매 시그널 통해서 오늘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과 다시 연결을 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금요일장이자 또 하반기의 시작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양지수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양지수 모두 지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6%, 코스닥이 0.57%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점 관점에서 전일장 미국 증시에 이 혼조세, 소폭의 좀 하락 반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조 양상에서는 이 전약 후강의 흐름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도 시초는 상승 출발을 좀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최근 이거래일의 어떤 이 숨고르기 양상 또는 소폭의 어떤 낙폭이 있긴 했지만 항상 강조드렸던 2,350포인트, 2,450선의 어떤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 구간 안에서의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해드린 쪽이 있었고 2,350포인트를 좀 중요한 변공 요소라고 좀 판단했었는데 일단 2,350선이 좀 어제는 좀 깨졌었죠. 오늘 회복 여건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을 좀 보고 있는데 코스피의 경우에 2,350선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750선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 하반기 시작과 더불어서 빨간불 켜면서 양시장 상승 출발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0.69%,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각각 2,348포인트 선, 코스닥은 750선 지켜내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안에서 코스닥에서 오늘 공시가 나온 두 번째 종목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요. 모아 데이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14년 3월에 설립이 됐고 2022년 3월 기술 성장 기업 성장성 기업 특례 조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의 개발 그리고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어떤 공시 내용이 나왔을까요, 대표님? 네, 6월 29일자 공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인데 현저한 시황 변동은 이 주가의 급등 또는 급락에 대해서 주요 공시사항으로 혹시 이유가 있느냐라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좀 공식적으로 좀 물어보는 겁니다. 회사는 6월 29일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했습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확정인데 일단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확정과 미확정, 중요 정보 없음인데 확정은 확정된 공시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미확정의 경우에는 회사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공시상에 정해진 어떤 결론 도출을 못했을 때 미확정이라는 공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 정보 없음은 회사의 주가 급등 사유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이 표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에 2022년 6월 28일 조회 공시 요구와 관련해서 현저한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사안과 유무를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무상증자가 있고요. 두 번째 전환사채 발행인데 회사는 유통지수 확대 그리고 무상증자를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 전환사채 발행인데 신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좀 밝혔으며 1개월 이내 또는 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답변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주가 급등의 사항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공시 사항이 유무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는데 우선 성실하게 회사 측에서 좀 답변을 한 것을 좀 판단돼요. 먼저 무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추진 예정인 공시를 우리가 공시 해석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무상증자는 이 주조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 단기 급등 요인에 따라 어떤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은 신사업의 확장을 위한 이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결정인데 이 역시 사실상 이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모아데이터는 단기 모멘텀이 부각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공시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을 종종 보다 보니 모아데이터도 비슷한 공시 내용이 나와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15,750원 라인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모아데이터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모아데이터의 경우에 저는 지금 단기적 구간에서도 좀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사실 이제 상장이 업력이 좀 짧거든요. 올해 3월에 상장을 좀 했는데 최초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 주가는 6월 23일 9,060원 거의 뭐 50% 이상 하락했다가 최근에 어떤 이 단기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 좀 회복세를 좀 갖고 있지만 공모가 대비해서 현재도 하회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 추세 매매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이 판단을 좀 해보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어떤 지수 조정에 따른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의 영역은 1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추세 매매 관점에서 단기 접근하기 좋은 구간, 저는 이렇게 봤는데 14,500원에서 15,500원, 14,500원에서 15,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14,5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다시 이 하단 구간에서 재매집하는 것을 좀 권고를 좀 드리는데 2차 매수하기 좋은 유효 구간 13,500원에서 14,500원, 13,500원에서 14,500원 구간 포트 비중 추가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모아데이터 지금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가능한 가격 접근선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혹시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장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요일장이고 또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장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상반기장이 좀 다소 아쉬운 흐름이 좀 있었는데 하반기 시초장에서 오늘 상승 출발을 좀 해주면서 이 기조 효과가 조금 견고하게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오늘 시초 상승 부분이 사실 저는 이 후반장이 좀 약세로 치부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14일 금통위에서 예정돼 있는 이 한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있고요. 미국 역시 이 금리 인상의 어떤 추가 폭에 대해서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는 전략, 지금 매수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보다는 관망과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야기까지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는 우리 증시 상황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 시그널도 잡아주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반기의 첫 시작, 빨간불을 켜면서 좀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대해 봄직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일단 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어떤 장세를 계속 연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아시다시피 근원 PC 지표가 현재 예상치를 좀 밑돌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현재 경기 침체 우려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계속되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의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제 진바닥에서 보면은, 오버슈팅이 돼서 깨져서 좀 내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통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 형태의 어떤 비슷한 흐름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추세된 하단선에서 이제 돌파하고 안착을 좀 했기 때문에, 비록 오늘 3일 연속 좀 빠지는 미국 시장도 불안한 어떤 주말의 또 흐름이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은 반대로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선행 지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현재 다우존스는 추세단 하단선에 이제 돌파 안착의 의미를 좀 질적 분석으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돌아와 보면은 현재 오늘 의외로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난 주말에 한번 굉장히 강했던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낯설은 어떤 흐름들은 아니고요. 근데 주말하고 같이 비교해 본다면은 오늘 급등이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음봉의 이제 중심을 좀 회복하는 양십자 도정이 만약 나와준다면은 단기 급락에 대한 또는 쌍바닥에 대한 추세 반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6월 말에 급락, 그 다음에 일시 반등 뒤에 눌림목, 단기 쌍바닥, 초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패턴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진바닥은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6월 현재 23일 날 형성이 됐던 지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1년 하락의 끝을 종줍을 찍는 어떤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있는 어떤 변동성, 최근에 이제 변동성만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런 흐름으로 보이다가 이제 반전에 좀 성공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이제 섹타별로 흐름들을 보면은 오늘 드래곤 플라이하고 유메리맥스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이제 게임 쪽의 강세 흐름의 그 흐름이 어느 정도 돋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도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낙폭 과대된 측면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한번 게임 쪽의 스타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게임 쪽에 이제 대장주는 아무래도 지표도 그러고요, 그 시총도 그러고요, 아마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자회사 넵튠과 그다음에 넵튠과 그다음에 자회사 사명 변경이 됐던 메타보라하고 오픈형 플랫폼 시너지 효과를 이제 구축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NFT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게임하고 메타버스하고 이제 결합이 된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사업을 이제 추구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전체 메타보라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보라 기반 P2E 게임, 이 부분들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계속해서 좀 해 나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P2E 게임, 그 다음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한번 지금은 시장이 주춤하지만은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게임을 출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P2E 기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성격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현재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런 신작을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상위 이닝
링크를 앱스토어에서 상위 링크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장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부분들이 차트의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한번 급락을 좀 했다가 현재 5일선 돌파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단기 탄성 파동이 형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카카오 게임즈가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어떤 부분들은 가바다 장세가 약해서 이번에 진바닥 형태가 좀 돼주고 현재 작은 탄생 파동을 형성을 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좀 접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는 현재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가 넵튠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넵튠이라는 종목군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종목군도 거의 이제 바닥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하고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바닥,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진바닥 형태, 그다음에 5일선 돌파 안착, 그리고 이제 재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넵튠 같은 경우는 그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눌림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현재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P2E 게임을 아무래도 이제 주도를 했던 어떤 상징적인 종목이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위메이드라는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뭐 시총이 한 2조 정도 되죠. 카카오 게임즈 이어서 시총이 두 번째 해당이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도 현재 이 초점 진바닥 형태 그리고 출렁출렁하면서 5일선을 돌파와 안착에 좀 성공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추세 반전에 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 현재 계열사 종목군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계열사 종목군에 해당이 되는데 위메이드 맥스가 아무래도 이제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탄력성 면에서는 위메이드보다는 탄력적이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여주고 있는데 다른 게임즈 쪽에서는 현재 그 지수와 같이 가바닥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진바닥을 보이는 종목이 이제 대부분이었었죠. 근데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전에 진바닥 보여주고 있고 눌림목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수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표처럼 가바닥, 진바닥, 역회된 숄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서 미리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눌림목의 이중바닥을 형태를 좀 띄고 있어서 약간 빠른 어떤 차트상의 어떤 그 변화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가 최근에 전체 이제 매집의 어떤 성향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 이제 땅바닥을 보이고 어떤 출발의 캔들 상승사법 음식자 도형 보이고 최근에 급등 눌림목 다시 한번 9%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하고 넵튠 그다음에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끼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P2E 게임이 이제 출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코인하고 같이 연동된 코인하고 발행을 좀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는 유믹스라는 어떤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보라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외에도 컴투스는 C2X라는 코인, 그 다음에 네오에이지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네오핀이라는 코인, 이런 어떤 코인들을 발행하면서 P2E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P2E 사업들이 이제 하반기 그 게임 출시와 함께 한번 좀 살아나리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게임주를 한번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특징적으로 물론 오늘 특징적으로는 현재 다른 드래곤플라이나 다른 종목분들이 좀 앞서지만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상위 종목군에 현재 덱스터라는 종목군도 좀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종목군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 애플의 AR 글래스가 연말에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게임 관련주들 잘 오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든 상반기를 좀 뒤로 하고 하반기 첫 거래일에 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사님 날카롭게 시장을 좀 봐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하반기의 첫 출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첫 출발 나름대로 좀 무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죠.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내용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3% 가까이 나스닥으로 본다라면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낙폭을 줄여갔죠.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 우려감이 좀 감소했다라는 걸 장중에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상승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 미국 시장에서 본다라면 환율이 달러의 강세가 완화되는 모습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이 한 가지가 있었고 채권 금리도 안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다 미국의 채권과 달러는 모두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완화됐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 우려감들이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수 자체로는 전일 기준으로 본다라면 거의 저점 수준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었지만 국내 증시도 좋은 모습이 있었죠. 장중에 1,302원까지 올라갔던 달러 원 환율이 다시 1,300원 아래로 하락을 했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오늘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그런 상승을 하기에는 오늘 쉽진 않은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관이 다시 한번 컴백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오늘 반등하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이 앞으로 다가왔다는 얘기를 종목들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보수적이 돼서 이 지수는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가 실적이다라는 부분이 잊지 않고 종목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거시경제 먹구름에서 벗어나서 좀 해가 뜨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양시장에서 개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유의미하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차가 최근에 이틀 전에 급락을 했었죠. 이 독일에서 이 검찰의 압수수색, 배기가스 조작이다, 이러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5.6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하락 이후에 전일과 그리고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차가 모두 다 해소가 됐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현대차를 특징주를 잡은 게 아니라요. 이 특징주가 이 현대차의 오늘 상승이 유지가 좀 돼야지 이 우려감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이 배기가스 관련이 독일에 있어서의 그런 조사 관련해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컴퓨터 상에서는 주력 차종인 휘발유나 전기차나 친환경차나 이쪽이 아니라 사실 현대차의 비중에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디젤 쪽이고 폭스바겐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증권사의 코멘트만 모두 믿을 것은 아니라 현대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었다가 오늘 현대차 장중에 2.4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0.8%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의 상승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차가 상승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만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오늘 자리가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120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 120선 아래서 움직이게 된다라면 121선 돌파를 위한 다시 한 번의 그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독일에서의 그런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고 오늘 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보다 상승폭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악재가 좀 있었죠. 독일에서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29일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시작과 더불어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가격대를 좀 이 상승폭을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완성차 쪽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격선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 이노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폭이 좀 줄었죠. 오늘 크게 상승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매매 중에서 이 수급 주체 중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상승폭이 좀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의 상승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LG이노텍도 오늘 상승을 조금 더 보여주다가 한 1.9% 상승 보여주다가 지금은 0.4% 정도의 상승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네, LG이노텍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오르는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르는 종목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익단이 좋아지든지 매출액이 좋아지든지 어쨌든 이 숫자가 2분기 혹은 하반기에 숫자가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실적에 좀 방점을 찍어서 LG이노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애플 관련한 부품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그러면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적게 받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아이폰의 판매량은 크게 줄진 않을 거거든요. 워낙 매니아층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LG이노텍의 부품, 카메라 모듈 쪽 이 매출과 이익단은 크게 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러면은 하방은 좀 막았죠. 그러면 상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애플 내에서의 입지, 샤프와 LG이노텍 중에서 LG이노텍의 입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양 전장 카메라까지도 LG이노텍 입지를 넓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에 이제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가 되죠. 아이폰 신제품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만 방점을 찍어서 본다라면 2분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포인트가 이제 앞으로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찍힐 수 있는 기업이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갈릴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짧게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저희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은 크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율이 안정화되는 부분들은 좋은데요. 근데 환율이 조금 더, 그러니까 달러와의 강세가 조금만 더 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을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가 당기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찌됐든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이 소문자 부위의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기관의 수급은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사지만 이 기관의 수급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고요.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분명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마음에 편안하게 좀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데 시장이 크게 못 오르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공포감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분기 혹은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이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우선 길게 가기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좀 짧은 매매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실적 호재 호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사님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구원투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힘든 상반기를 뒤로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그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업사부님, 하반기 첫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부터 좀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반기의 첫날입니다. 양상이 좀 다르죠.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다지 힘이 없어요. 그렇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게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런 중요한 펀드를 운영하는 팀들이 우리가 전략을 변경할 때에 보통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움직이죠. 혹은 이제 해가 바뀔 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시 호가까지도 마지막 이제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전략을 변경할 때에 주식 물량들을 얼만큼을 매도하고 포트폴리오의 이제 비중을 얼만큼 줄이고 어떤 종목들을 얼만큼 매수하자 이렇게 좀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마지막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그러한 중요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끊임없이 나왔던 사항들, 동시호가까지도 밀었던 사항들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어쨌든 달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상하반기 이 전략이 이제 바뀌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부 종목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또 일부 종목에는 아직 매도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 그런 주도분들을 지금부터는 잘 찾아봐야 됩니다.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주일간에서 아마도 하반기를 이끌어 줄 만한 그런 주도주들이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낼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도 비록 이제 7월 1일이고 금요일이라서 뭐 특별한 그런 뚜렷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눈여겨서 그런 포인트를 좀 보면 좋겠고요. 지금 어제도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리가 지금 코스피가 저는 2,355포인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러한 포인트들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과도한 하락이 나온 겁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다 보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걸 얼만큼을 매도해야 돼 하는 것들이 마지막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도하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되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을 다시 끄집어 올려놓는 게 오늘 정상화. 어쨌든 조금은 이상하게 좀 매도가 많이 나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포인트가 2,355였고 그 자리를 이제 갔어요. 그 자리를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제 미국이 빠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미국 시장 잠깐 갔다가 와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분봉도 한번 봐볼게요. 분봉도 봐보면은 우리가 그저께 이틀 전에 아침에 밀었다가도 금방 올려내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작해가지고는 엄청나게 하락을 크게 키웠어요. 거의 마이너스 3% 가다시피 키웠는데 어떻게든 지금은 저가 매수세를 자꾸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가 좀 눈에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지금 제가 어저께 연착륙 이런 경착륙 이런 것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악재란 악재가 거의 대부분 나올 만큼 이제 더 나쁜 얘기가 있을까? 파월의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은 경기 침체입니다라는 얘기까지 드려야 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역발상적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는 시장이 떨어질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을 때 희한하게도 그 시장을 달래려고 조금은 충격이 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요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번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조금은 반응이 늦은 것 같아. 조금은 좀 세게 가야 될 수도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해.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미국 시장이 물론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회복하는 그런 오히려 저가 매수에서 상당히 은근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포인트 부분들에서 흔들고는 있고 또 이제 이러다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 저점을 만들었던 거의 그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그래도 1,300원 밑으로 내려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현재 1,291원으로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1,300원대만 돌파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이 전 저점을 살짝 깨는 부분이 나오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또 많은 분들한테 이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거든요. 지금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엄청나게 무섭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시장의 공포감이 그만큼 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톡 건드려도 다들 이제 비명을 지르고 기겁해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들이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의 구간에서 좀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악재적인 얘기들만 귀에 담을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너무 겁먹지는 말자라는 부분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가 바뀌면서 전략도 바뀌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더 빠질까 봐 걱정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도할 만한 업종과 테마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나타날까 아마 다음 주에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경제TV 계속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은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렇게 업종 잘 잡아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이팅 합시다. 네. 네,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업사부님 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하반기 시작과 더불어서 좀 미래 방점을 찍고 그렇다면 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여쭤보는 건 너무 잔인한 질문인 것 같고요. 종목적으로 지금 현재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제 종목 기억나세요? 네. 어제 종목이요? 네, KH 건설을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어제 상한가 찍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랑하는 건 확인해봐야겠네요. 아니고요. 네. 자랑하는 건 아니고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방송하고 그때 한 1,080원 정도, 1,100원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대로 하루 종일 잘 강세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그 상한가를 한번 찍어주는 그런 정도까지 강세였습니다. 오늘 이제 또 조금 내려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 제가 잘 찍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건설주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랄지 그다음 오늘 뭐 GS건설 뭐 이런 종목분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주도 이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주 쪽도 상당히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쯤에 그 원전 ETF가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ETF가 막 상장을 했으면 거기에 이제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 ETF에 이제 종목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도 원전도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 그래서 건설과 원전 정도는 일단은 주도주 섹터에 들어갈 만한 후보군으로 좀 선택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어제 조금 중소형주였지만 KH 건설 관련된 종목들을 어제 이제 포인트로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아직은 주도주 섹터 부분들이 좀 아닐 수 있어서 오늘은 이제 좀 미리 건설주가 많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어서 조금 이제 조정받으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시스템에 한 종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한 종목이 포착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SDF. 그래서 오늘 풍력은 힘을 못 쓰지만 태양광은 좀 힘을 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대신에 오늘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만 SDN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S에너지랄지 신성이엔지랄지 한화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플러스권에서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계속 힘차게 치고 나가지는 못해요. 시장이 계속 조금 조정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그랬는데 오늘 힘을 좀 써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좀 나름 정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도 저는 3,150원 정도만 보고 오늘 내일 수익 내면 그대로 정리하고 나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현금 갖고 다음 주에 주도주 섹터가 좀 더 뚜렷해지면 그때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건설 제가 미처 이것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을 업사부님께서 당일에 좀 잡아내셨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면서요. 다음 주에는 주도주 위주로 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될지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업사부님 시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이렇게 7월의 첫 번째 거래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